안녕하세요. 슈퍼플레이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복서 정태웅입니다. 와우. 저는 원래 꿈이 만화가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정말 많이 봤어요. 안 본 만화가 없을 정도. 그 당시에 제일 좋아했던 만화가 더 파이팅이라는 복싱 만화였어요. 그래서 그 만화를 접하고 복싱에 대한 그런 궁금증?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찰나에 이제 친구들이 복싱 같이 배우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복싱 체육관을 찾아갔어요. 그때가 김대식 체육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관장님한테 권유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혹시 그때가 몇 살? 그때 16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관장님께서 저를 진짜 아들 대하듯이 맨날 데리고 다니시고 애지중지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저는 제가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세계 챔피언이 될 줄 알았고 관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잘 될 것이다.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나는 꼭 세계 챔피언이 돼야지 하면서 그렇게 경기에 임하고 복싱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만했었어요.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만하고 저는 용인대학교 복싱 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트레이닝 쪽으로 많이 관심이 생겨가지고 여러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그런 운동 관련 계속 운동은 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지도자 생활도 해오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한 경기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경기가 또 잡혔는데 그게 또 취소되고 또 잡혔다가 취소되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되게 시합에 대한 갈증이 심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또 황영기 관장님이라고 TMRSC 소속 관장님 계신데 그분께 이제 미국 시합이 잡혔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때 빨리 시합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시합에 임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상대 선수가 저보다 수체급이 위였고 또 미국 챔피언 출신이고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잘하는 선수였는데 그래서 훈련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때 하루에 운동 3번씩 하고 진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김태식 관장님 밑에서 한 게 아니라 그 황영희 관장님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진짜 눈물 흘리면서 운동을 했었어요. 꼭 이기기 위해서. 그 시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 관중들이 되게 환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인종차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막 응원도 많이 해주고 또 미국 무대의 그런 화려함 때문에 되게 올라갔을 때 되게 좋았어요. 막 긴장되는 것보다 되게 설레고 좋았어요.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2라운드에 고막이 탕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그때 그 부분 빼고는 생각보다 경기가 할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요. 제가 그 선수보다 잘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태웅 선수의 매니저인 수원태풍 체육관의 최학현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원태풍 체육관 관장 최학현입니다. 체육관 오기 전에 그전 정주현하고 정태웅 선수가 시합하는 걸 봤어요. 그때 하면서 복싱을 정말 멋있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저희 체육관 찾아와서 정말 놀랐죠. 근데 처음 느낌이 그냥 놀라웠어요. 그것도 그러고 제가 용인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의 체육관을 알아보다가 그 원우민 관장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예, 소개받고 오게 됐습니다. 저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못 듣고 네. 전화만 네. 간단하게 우미회 때 네. 태문에 갈 거라고 그 전화만 받았어요. 네. 아, 훈련은 전담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리차드 트레이너가 있는데 아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리차드 트레이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트레이너가 좀 많이 틀린데 네. 시합 뛰기 전에는 한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시합 한 달 전에 본격적인 이제 비트 트레이닝이나 샌드 트레이닝이나 스파링 같은 걸 좀 틀리게 하고 네, 메리트가 굉장히 많죠. 일단 선수에 대한 훈련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거,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거하고 또 한국말을 잘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제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굉장히 잘 따르고 있잖아요. 예, 농담도 하고 또 재밌게 하니까 잘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트레이너, 필리핀 그 친구들의 습성이 정말 착합니다. 이게 착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정말 착실히 하고 맡은 바하고 하여간 책임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생활에 대해 한국어가 많이 틀리니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뭐 대체적으로 거의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별로 없어요. 단점이 왜 없어? 솔직하게 단점 술을 좋아해요. 술만 좀 자제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세계 타이틀전 3번을 치른 윈드 자니올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희 체육관에 트레이너를 하면서 그 친구를 소개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영상 리차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한 2-3번 정도 보고 그에 맞춰서 정태영 선수와 같이 호흡 맞추고 열심히 해서 맘대로 마이크 맘대로 경기를 치렀는데 처음 체중 결제부터 좀 오버가 하고 해갖고 이 선수가 훈련을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합에 임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점 생각났네요. 네. 그때 체중을 못 맞춰서 네. 이제 초과가 됐을 때 그때 그 리차드 트레이너가 필리핀 선수들은 엄청 혼내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혼냈어요. 자국 선수가 이게 타국에서 와서 시합을 하는데 체중도 못 맞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에서 벗어나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시합 상대가 중국 선수였어요. 그리고 또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2주 전에 그 상대 선수가 마이클 란데르 선수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이제 영상을 보니까 아예 스타일도 반대더라고요. 아예 투박하게 오른손잡이에다가 휘두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좀 그런 선수들하고 경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선호해요, 그런 선수들을.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똑똑하게 카운터 치면서 하는 징을 준비를 했습니다. 별로 겁은 없었거든요. 근데 딱 이제 맞아보니까 주먹이 너무 세더라고요. Very good. Alam mo na yan, Good. Okay. Lagi. Okay. Nice. Upper sa ulo. Bang. Good. Very good. 따라하지 마. 하지 말고. Okay, 시합 해야 돼. 완도. 그렇지. 화이팅! 나와. relax muna. 자, 지금
자, 슛방 해야 돼, 슛방 해야 돼. 슛방 해야 돼. 가방. 걸어. 고! 나이스, 굿! 앞으로 간다. 물론 체중 오버돼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잽을 저한테 그냥 빗 맞았는데 머리가 물려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맞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생각보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좀 더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한 게 좀 있어요. 너무 접근전을 하지 말고 조심. 같이 했어요. 네, 그렇게 그래가지고 상황 봐가면서 떨어져서 또 인파이팅으로 좀 가지 말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잠깐 경기 중에 봤는데 그 리차드 트레이너가 저쪽 상대편으로 보면서 자꾸 이제 엿들으려고 얼굴이 그쪽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서 항상 재밌으면 리차드. 저는 훈련을 좀 다르게 하는데 옛날에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하루에 운동하면 3타임으로 나눠서 오후에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이렇게 3번을 나눠서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힘들게 한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타임만 저는 운동을 딱 한 타임만 하고 운동을 짧고 굵게 딱 2시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그 전보다 경기력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저한테 맞는 거. 평소에는 56에서 57 왔다 갔다. 그럼 이제 감량할 때 힘든 점은? 네, 감량은 전혀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음식만 살짝 조절하면. 저번 힘들었었는데. 네, 저번에 힘들었는데. 그 누구였지? 중국 선수랑 시합 준비할 그때는 힘들었어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좀 지방은 없고 체질이 그래가지고 수분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 그 수분 빼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거의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냥. 자, 그러면 지금 체육관을 준비한다고 들었었는데 네. 체육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심 번짐이라는 체육관이고요. 시흥에 위치해 있어요. 저희는 저희 모토는 뉴 캐주얼 복싱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쉽고 즐겁게 복싱을 접할 수 있게 하지만 또 가볍지만은 않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요. 복싱도 좀 더 실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복싱다운 복싱을 할 수 있게 매뉴얼 구성했으니까 많이들 찾아오셔서 운동하고 원하는 목표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라이언 복싱 되면은 잘생긴 메인 코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혹할 만한 다른 아이템이 있는지? 저희요? 네. 우선은 잘생긴 제가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되게 다양화시켰어요. 복싱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다양한 트레이닝을 많이 접했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교육도 들으면서 복싱에 좀 더 필요한 그런 운동 그리고 복싱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운동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바벨 스트렝스 클래스인데 요즘에 3대 운동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3대 운동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네. 그 정도로 아무튼 바벨 운동이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그 올바른 스트렝스 훈련법을 지도할 수 있고 또 역도 트레이닝도 지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전문 코치진을 구성했고요. 전문 장비도 갖추었으니까 네. 오시면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성 트레이닝을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내 몸을 기능적으로 또 건강하게 또 아름다운 신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육관 오픈은 혹시? 네. 이제 7월 13일 날 이제 오픈을 하고요. 그래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루에 딱 한 타임만 해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는 이제 수원 태풍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일을 해야겠죠. 근데 아직은 뭐 힘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융합주 선수들 그래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없는데. 특이한 친구들이 마치 이현준, 홍성효, 리차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전자. 삼형제 느낌. 특별한 거 없이 다 똑같습니다. 홍기는 올해 한번 네. 기분이 잘 나는데요. 기초는 체력한 단장님을 가르치고 선수가 가까워질 때 리차드한테 넘어가요. 아. 단장님이 최고. 기본기는 연습 때부터 해가지고 좀 긴 시간을 갖고 단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기가 좀 탄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우민 선수죠. 네. 그 료타 선수였을 텐데 그 전에 갑자기 그게 누구지? 리나레스. 아, 리나레스. 그 리나레스 선수 오퍼가 왔는데 계약까지 다 한 상황에서 집안 사정을 위해서 못하게 되고 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 계약이 불발이 되고 며칠 있다가 르타 선수한테 오퍼가 왔는데 이게 체중이 너무 차이가 나갖고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오늘 선수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다 해갖고 그래 그럼 한번 하자 해갖고 갔는데 일본에서 체중 재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이 얼굴색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밥도 먹고 저기 하면서 했는데 이게 그 얼굴 표정이 다른 때와 같이 이게 밝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시합 타임일날 하면서도 그때도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고 이제 링에 올라갔는데 그 링에 올라가서 그 몸을 보니까 정말 체급이라는 게 엄청난 한 체급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인지 그때 좀 실감하게 됐어요. 그때 하면서 와 좀 힘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시합으로 좀 뭐랄까 후회가 좀 들었던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일부 선수 다 이겼는데 그 시합이 하나로 인해서 별을 달았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아니 최근에도 열심히 또 몸을 단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그 마무리가 아쉬웠던지 자꾸 승리를 갈구하는 그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면 또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원체 그 자기 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힘도 좋고 아마 더 좋은 시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나라 나이로 30 안 넘은 건데 좀 더 선수 생활을 해갖고 자기 날개를 더 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이제 그만둔다는 것에 좀 아쉽고 또 한국 복싱 시장이 직발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복싱을 깔끔하게 잘 하시고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시고 제가 시합을 직관했을 때도 그렇고 그 시합에 대한 몰입도가 정말 다른 선수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제가 이기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김우현 선수가 정말 유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민호 선수 정말 유명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또 그 최근에 김혜준 선수랑 스파링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준 선수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넬로 아시죠? 카넬로가 제 롤모델이에요.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파워풀한 그런 복싱을 구사하는데 저도 좀 그런 복싱을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카넬로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빨리 타이틀을 갖고 싶어요. 12년 동안 아직 타이틀을 가질 기회가 없어가지고 타이틀 갖는 게 일단은 단기 목표고 그리고
멀리 봤을 때 저는 복싱을 통해 제 자신을 알리고 싶고 또 저를 통해서 복싱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본인이 롤모델이 되는 게 네, 꿈인 네, 그게 꿈이에요. 지금 체육관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수로서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계획이니까 복싱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록 불꽃이 물들다 복싱 번짐 화이팅! 초록 불꽃이 물들다 복싱 번짐 화이팅! 화이팅!